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4회차 K리그와 J리그 8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수가 8경기로 좀 많고 주중에 컵대회가 있는 J리그 팀들이 있어서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부상자 현황도 일단 미국 축구를 좀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라서 시간 관계상 일단은 파악을 하진 못했고요.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축구는 일단은 원래였으면 제가 내일 또 초안을 공유를 드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픽에 경기력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비슬고베의 경기고요. 후쿠오카는 오이타에게 2대1 패배, 비슬고베는 우라워레즈와 2대1로 비겼습니다. 후쿠오카는 3승 1무 1패로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 비슬고베는 주중에 컵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쿠오카는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죠. 압박이나 역습도 준수한 편이고요. 반면에 비슬고베 같은 경우에는 침투하는 그런 공격들 그리고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이런 두 팀의 맞대결이고요.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후쿠오카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홈에서는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오이타에게 충격 패배를 당했었고 경기력에서도 수비적으로 좀 라인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뒷공간 허용이 좀 많았습니다. 비슬고베는 침투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오카는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과 비셀고베는 주중에 컵대회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비셀고베의 수비 역시 좀 침투나 측면 공간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좋은 후쿠오카에게 실점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후쿠오카가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사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난 경기처럼 수비에서의 그런 뒷공간을 좀 허용을 한다면 비슬고베의 결정력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침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변까지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슬고베의 승도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초안은 후쿠오카의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사포로는 가시아에게 2대1 승리, 오이타는 후쿠오카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포로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오이타는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오이타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도 제공권이 좋지 않고 침투 선수도 놓치고 패스미스도 많고요.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이타의 수비이기 때문에 사포로의 공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오이타는 지난 경기에서 후쿠오카를 잡아냈었고 휴식기 동안에 정비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포로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사포로라는 팀 자체가 공격력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공간이 있을 때 좋은 그런 도깨비 팀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이타가 공간을 많이 내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포로의 좋지 않은 결정력, 수비적으로 사포로 역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이변의 느낌도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변으로 오이타의 승을 보기에는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나고 오이타가 지난 이 후쿠오카에게 승리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었는데 또 승리하면서 연승을 해나가기에는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안전하게 사포로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FC서울의 경기고요. 광주는 포항에게 1대0 패배, FC서울은 대구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광주는 1무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무 1패로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다 일단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 패배가 많은 광주보다는 서울의 분위기가 그나마 나아 보이긴 합니다. 서울은 나성호의 출전이 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광주의 펠리페는 이적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때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다소 좀 새로운 라인업으로 나왔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구 상대로 잘 버텼다는 생각이 있고요. 오스마르 선수가 수비로 나왔었습니다. 중원이 좋은 서울이고 역습이나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은 팀이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강팀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역습, 그리고 김종우가 복귀를 하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경기력은 좀 지난 경기 나쁘진 않았었지만 결정력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펠리페의 부재가 좀 느껴졌었고요. 광주의 경기력이 엄청 나쁘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일단은 전방에서의 펠리페의 부재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펠리페의 출전이 가능하다면 광주 쪽으로 좀 이변도 고민을 하겠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나상호는 일단 출전이 가능해 보이는 이런 서울, 광주의 좋지 않은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일단 좋지 않은 두 팀이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의 맞대결이라면 공격적으로 더 나은 팀은 그래도 펠리페가 없는 광주보다는 서울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광주의 단통 패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도쿄FC의 경기고요. 요코FC는 가와사키에게 2대0 패배, 도쿄는 쇼난에게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요코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고요.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 정배가 아마 도쿄가 정배를 받을 텐데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뒤통수 칠 때가 굉장히 많은 팀이고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좀 이번 시즌 도쿄가 믿을 만한 팀이 아니라는 점이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렵고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변까지 좀 가져가는 것도 좋은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에 폴더를 쓰기에는 요코FC의 수비가 너무 엉망이고 공격도 일단은 좋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 주중에 컵데이가 있는 요코FC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도쿄가 최근에 레안드로그가 복귀를 하면서 경기력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 없이 요코FC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한 경기고 도쿄FC의 결정력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최종픽까지 이변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산프히로 대 가시와의 경기고요. 산프히로는 도쿄와 0대0 무승부, 가시와는 삿포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산프히로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고요.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1무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산프히로는 주니오르 선수가 있죠.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나서 나아가는 그런 역습들, 중거리나 뒷공간 침투, 그리고 크로스 등 전체적으로 공격이 좋은 팀입니다.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른가 선수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과 스타일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침투하는 모습이나 역습, 그리고 빠른 템포,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스타일적으로 두 팀이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격 자원에서 주니오르라는 확실한 공격수를 가지고 있는 산프히로와 가시아의 차이는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산프히로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가시아의 수비가 라인도 높은 편이라서 뒷공간도 많고 측면 공간도 많기 때문에 산프히로가 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프히로가 지난 경기에서 26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도쿄와 0대0 무승부가 나왔었고 득점을 하지 못했었던 산프히로의 결정력, 가시와의 역습도 의외로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변이라면 가시와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산프히로가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산프히로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프히로의 단통 승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여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울산현대 대 성남FC의 경기고요. 울산은 제주에게 2대1 승리, 성남은 전북에게 5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울산은 3승 2무로 3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김민혁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이종성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2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성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큰 고민 없이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울산이 지난 제주와의 경기 때 경기력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승리를 만들어냈었고
김재현 선수가 페널티킥이긴 하지만 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회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의 주축 자원인 김민혁과 이종성이 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 리차드가 복귀를 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지난 경기 전반에 이른 시간에 퇴장으로 이제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저는 경기력이나 최근의 분위기, 그리고 성남의 결장 예정자, 그리고 성남의 수비진의 주력도 느리고 제공권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울산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단통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센다이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시미즈에게 2대1 승리, 센다이는 세르스 오사카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가시마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고요. 3승 2패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센다이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최근에 에베나루도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다시 제공권에서의 그런 강력한 모습, 그리고 주앙 선수도 복귀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다이는 공격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나 역습 중거리 등이 준수하긴 하지만 후반에 떨어지는 집중력과 결정력이 좋지 않은 팀입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쇼난과 요코FC와 더불어서 가장 좋지 않은 팀 중에 하나인 센다이의 수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많고 제공권에서의 강점이 없어 보이는 이런 센다이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변이라면 무승부긴 하겠지만 이 경기 이변을 보기에는 홈에서 가시마가 보여주는 경기력과 전적이 너무 좋고 경기력에서의 두 팀의 차이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대 쇼난의 경기고요. 우라레즈는 비셀고베와 2대2 무승부, 쇼난은 도쿄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우라는 3승 2무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3무 2패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우라는 일단 레오나르도 선수를 팔았지만 영입한 주커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도 좋고 제공권도 좋아서 우라와의 이런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은 팀입니다. 여러 좀 강팀들과도 잘 비비면서 무승부의 이변을 만들어내는 팀이긴 하지만 현재 두 팀 다 무승부가 좀 긴 편이죠.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쇼난 같은 경우에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무승부가 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초안에서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도 이변을 보기에는 우라와의 이번 시즌 경기력이 너무 좋고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 반면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들과 좀 비비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무승부가 많아서 패배할 타이밍이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변을 좀 찾기는 어려워서 초안은 우라레즈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너무 우라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은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린다면 이변까지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K리그와 J리그에 대해서 8경기 초안 영상을 공유를 드렸고요.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